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벌써 요긴하게 쓰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세대주가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올해는 이제 개인이 하게 됐지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죠. 막상 그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서류상 정리가 안 돼서 세대주하고 연락이 두절된 가정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민원들이 청와대에 7만 건이나 접수가 됐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피부로 느낀 거죠. 아, 우리 사회의 가정이나 가족은 정말 100km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지원 정책은 50km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올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때가 됐다. 불편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마음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가정을 제대로 그 속사를 들여다 봐야 제대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어느 컬럼니스트가 그런 표현을 해요. 가족은 자연재해거나 천재지변이다. 정말 솔직한 표현이죠. 그리고 어느 작가는 가정은 불행한 싹이 자라나는 인큐베이터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영화 감독이죠. 기타노 다케시도 명언을 하죠.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다들 공감들 하시나요? 그래요. 가족은 디볼트, 그 기본 설정으로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는 존재, 그게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컬럼니스트의 조언은 그래요. 욕을 먹더라도 단절의 시기를 한번 가져봐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성숙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단절이라는 조언이 좀 거슬리시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쩝니까? 이게 다 우리의 얘긴데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일단 한 분을 만나보시는데,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영상은 그냥 이분이 운영하는 매장의 간판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날 하늘은 왜 그렇게 파랬는지요. 한번 이분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슬플 때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어디 내놓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결혼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내세우지 못한다고 부모님을, 존경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떨 적에는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요. 상처의 깊이 만약에 10으로 본다고 그런다 그러면 가장 큰 10이지. 그 이상이죠. 남들한테는 뭐 안 보면 그만인 거고, 내 가족한테 받는 상처는 평생 갈 수도 있고, 진짜 죽는 날까지 말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예, 어머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 정말 이분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 얘기요. 저는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관계든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가족 간의 갈등,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더 우울한 건 이게 어느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겪는 불편하고 끔찍한 현실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임상실험을 통해 상처받은 가족들을 치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해도 결코 끝나지 않는 문제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대지의 작가 펄벅의 말처럼 가정은 나의 대지다. 그리고 나는 정신적인 영향을 거기서 섭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가면 연극하듯이 그 얼굴을 바꾼다는 거죠. 나는 상처를 주는 쪽, 받는 쪽, 둘 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한 분을 만나보시죠. 역시 내용 관계상 이분도 영상은 이분이 운영하는 샵의 그 간판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제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이제 엄마라는 걸 믿고 이제 금전 관계가 이제 오갔던 거죠. 이제 없는 돈에 대출을 내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뭐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자는 또 딸이 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빠한테도 빌려가고 엄마가 또 딸한테도 빌려가고 양쪽에서 다 빌렸던 거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이제 빨리 회전도 안 되고 약속한 날짜에 이제 못 오다 보니까 그게 1, 2년 이렇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조금 누적이 좀 오래됐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엄마가 좀 미안하다 뭐 일부라도 어떻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연히 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내가 나중에 줄 거니까 내가 뭐 안 준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참는데 한계가 폭발하다 보니까 서로가 못하겠다 이제 다 초전박살이 나버린 거죠. 집안이. 예. 초전박살이 나가지고 오빠도 동생도 똑같은 몇 달 사이에 같이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이 불균형적인 기대치가 또 더 많은 상처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화되는 가정 못지않게 가족들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따라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내비치다 벌레가 된 그의 모습을 보고는 공포와 한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또 그 이후 실망과 원망, 분노를 거쳐서 급기야 사리까지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이제 슬슬 이쯤에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월이었죠. 아주 의미 있는 공동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가정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그 프랑스의 팍스를 비롯한 그 서구 유럽들처럼 법으로 이 가정의 의미를 확대한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이나 혈연, 그 다음에 입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정해진 가정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실제적인 돌봄, 친밀함을 형성하는 가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을 다시 한번 봤어요. 피를 섞은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 돌봄, 연대감, 이런 것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이죠.
이 작품은 2018년도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는데 나중에 이 영화는 제가 다른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장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그 가족들이 해변으로 나들이를 가죠. 지하철을 타고 해변으로 놀러 가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가족의 중심인 할머니가 가족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노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다들 고마웠어. 마치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이 내내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의 다큐 영화 트윈스터즈의 주인공들이요. 각기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돼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25년 만에 재회한 한국계 쌍둥이 자매의 얘기죠. 자신들을 버린 친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면서 입양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랐을 것 아닌가.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내 인생에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이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인데요. 가족의 범위에 대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무려 69.7%에 달했고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도 39.9%나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으로 보장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죠. 사회의 가족은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만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처들에 대해서 세상에 나온 그 많은 책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제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대안은 있죠. 그건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해줘야 된다. 뻔하죠. 그런데 이 뻔한 걸 우리는 실행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어느 분은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이불과 같은 존재다. 추우면 덮어주고 벗으면 걷어주고 그렇게 방치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존재.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이승환의 노래 있죠. 가족이라는 노래. 그 중에 한 소절을 당당하게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될 그때의 짐,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람들,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